안녕하세요.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이 얘기했습니다. 물가가 안정이 되었다는 확신 전에는 금리 인하가 없다. 산타렐리가 실종됐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죠.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라는 신호는 절대로 쉽게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물가가 그냥 내려가겠습니까? 미친듯이 금리 올려서 사람들이 아우성을 지르고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지경까지 가야 물가가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미 파월 의장은 잘 알고 있습니다. 1980년대 폴 보크라고 하는 이가 금리를 미친듯이 올리고 또 올려가지고 물가가 잡혔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물가가 치솟아서 금리를 또 개거품 물듯이 올렸던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물가를 잘 잡기 위해서 어떤 금리 인상을 했었는지 지난 6, 7차례의 과정을 보면서 파월은 계속해서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미 연준 파월 의장이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렸다라고 두드려 맞는 것보다 더 우려스러운 건 물가를 못 잡았다라고 하는 그 성적표죠.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은 쉽게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겁니다. 금리 인하를 하는 시기가 오는 건 언제냐? 유럽이 대폭망하거나 중국이 엄청나게 몰락할 때 그때쯤 되면 미국이 달러를 들고 중국이든 유럽이든 그쪽에 자산을 대거 사들이는 쪽으로 움직일 때 그때쯤 되면 미국이 금리를 낮출 수 있죠. 그전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이 기준금리를 3.25를 갖추고 있고 미국은 4.5%입니다. 현재 1.25%의 간격을 보이고 있죠. 2023년에 한미금리 격차가 1.5가 될 수도 있고 2%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거의 한국은행이 미국에 끌려가는 형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은행에 잠시의 여유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한국의 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물가가 이제 엉망되는 거죠. 한국 또한 금리를 저렇게 늦게 올리는 게 아니라 거의 최소한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는 갔어야 됐던 거죠. 실제로 한국의 적정한 기준금리 수치는 현재 4.25나 5.25나 5.5%여야 된다는 거죠. 지금보다 무려 금리가 2% 이상 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보다는 금리가 높아야 한국의 정시도 안정이 되고 한국의 외화도 유출이 안 되고 또 뭡니까? 물가가 진정이 된다는 거죠. 물가는 5%인데 한국의 기준금리가 3.25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국이 물가를 제대로 안 잡겠다고 포기한 거하고 비슷한 모습인 거죠. 지금의 윤석열 정부, 이창용 총재, 미친놈들이죠. 왜 미친놈들이냐? 경제가 개풍망인데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쳤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3년에 한국 경제가 매우 안 좋답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죠. 이러다가 한국이 망할 수도 있겠다.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이 하락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만큼 지금 현재 경제 성적표가 엉망이죠. 국제무역 수지가 8개월 넘게 적자. 이건 1997년 IMF 이후 처음 있는 일이죠. 근데 내년에는요. 내년에도 계속 적자 행보를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게다가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예년에 비해서 예년 동기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2023년에 그럼 나아집니까? 나아질 가능성이 안 보이죠. 이게 뭔가 싶은 거죠. 그런데 금융감독 원장이라고 하는 이는 검찰 출신으로 아주 원칙을 세우고 살려야 될 곳 그리고 손절해야 될 곳을 교통정리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치인처럼 행보하고 있죠. 게다가 한국은행 총재 마찬가지. 최저금리가 3.5일 것 같다 이런 개소리나 하고 있는 거죠. 미친놈인 거죠. 무슨 놈의 3.5가 최종금리입니까? 3.75요. 개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미친놈들인 거죠. 대한민국 국민을 그냥 개돼지 취급하고 병신 취급하고 그냥 눈과 귀를 다 막고
그냥 사기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코픽스가 4.34입니다. 4.34. 작년 이맘때, 작년 한 여름쯤에 0.95인가 이랬다라는 거죠. 뭐 그러면 이 엄청난 부담을 몰랐을까요? 기득권들이? 다 알았다라는 거죠. 알면서도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요. 앞으로 물가가 미친듯이 오를 거고 그 물가를 감당 못해서 사람들이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일 거고 기업은 기업대로 매출이 줄니까 이익이 줄어드니까 인력들 금고사지 가고 정리해고하고 인력 규모를 대폭 더 줄이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계속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앞으로 꽤나 혹독하고 꽤나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구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먹는 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되지? 이런 걱정이 안 듭니까? 걱정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지금 같은 시국에 별일 없이 흥청망청거리고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폭망하는 거죠. 인생이 망가진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괜찮을 거다. 나는 나을 거다. 나한테는 별일 없을 거다. 이런 기대나 확신은 가지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몰락하고 언제든지 내몰릴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내몰리면 그냥 극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게 대한민국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장에는 한 달치, 그 다음에는 세 달치, 그 다음에 6개월치, 또 가능하면 그 다음에 1년치 최소한의 생활비를 비축해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드는 게 요즘입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당장 쓸 돈도 없는데 어떻게 3개월치, 6개월치 생활비를 마련해 놓는단 말이냐 라고 얘기하겠지만 또 누군가는 그러한 위기에 대응하는 모습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고 잘 고려해야 되는 거죠. 산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파월이 금리 인하가 없답니다. 2023년에 금리 인하 안 한다. 2024년에도 안 한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3년, 24년에 금리 인하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 인상하고 인상한 폭 그대로 지속한다. 혹은 금리를 계속 올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금리 인상을 멈추고 난 이후에도 최소 1년간은 유지가 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7년쯤인가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난 이후에도 한국은 무려 1년이라고 하는 격차를 두고 1년 뒤에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여파가 한국에 미치는 데는 시간 간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차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22년에 금리를 되게 많이 올렸죠. 한국이. 상대적으로 말인 거죠. 저는 금리가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인 거고요. 2023년 8번의 금통위 회의 내내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혹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